예, 오늘의 주제는 탄수화물 중독이 불러온 한국형 당뇨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급증하면서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당뇨연맹에서는 당뇨병의 심각성과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991년 공동으로 11월 14일을 세계당뇨병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11월 14일이면 이번 일요일인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역시 당뇨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이제 5천만 명 중에서 당뇨 인구가 1,700만 명이니까요. 국민 3명 중에서 1명이 이제 당뇨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그 당뇨병 발병률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요. 세계 당뇨 협회에서는 이 탄수화물 중독을 신종 유행병이다라고 지정을 할 정도로 이 탄수화물 중독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당뇨병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면 탄수화물과 당뇨병은 어떤 연관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가 보통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탄수화물을 기본적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파스타나 빵 같은 또 다른 탄수화물을 또 더 과잉으로 섭취하게 돼서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요. 이렇게 과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다 보면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혈당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만성적으로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는 당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식습관이 탄수화물 좀 먹는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중독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네. 그 탄수화물을 계속 찾고 또 다시 먹고 싶어지니까 그게 중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탄수화물의 이제 단맛에 그 중독이 되어서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또 대사증후군의 그 여러 질환들이 이제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라라고 하면서 탄수화물은 그 하루 총 섭취하는 열량 중에서 55에서 65% 미만으로 먹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성들은 탄수화물의 그 섭취 비율이 72.1%고요. 여성들은 그거보다 더 높아서 76.4%로 그러니까 중년층, 노년층은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이제 권장하는 양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섭취하는 영양소의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를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뇨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고 다른 건강 수치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야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보통 이제 건강 생각하신다고 나물에다가 밥 막 드시고 나서 나는 과자 같은 건 안 먹어 하고 고구마, 그리고 옥수수, 감자 이런 것도 드시면 사실 이게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도요.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탄수화물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시면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테스트인가요? 네, 지금 자리에 다 이제 그 패널이 판넬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체크리스트 보시고요. 제가 이제 문항을 불러드리면요. 거기 해당되시는 거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1. 아침을 잘 먹었어도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고프다. 이거 맞아요. 저는 항상 배가 고프다. 우리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아침을 잘 먹은 적이 없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말에는 어떠신지 생각해 보세요. 2. 빵, 떡, 과자, 떡볶이, 사탕, 초콜릿 등의 음식을 끊기가 어렵다. 빵에서 끝났어요. 3. 식사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더 먹고 싶다. 직후에는 배부르죠. 4.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뭔가 먹고 싶다. 이건 먹고 싶죠. 5. 밤에 야식을 먹는다. 야식 먹어요. 6. 과식을 하고 나면 노곤하고 기운이 없다. 이거 맞아. 7.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때가 있다. 전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럴 때가 있어. 8. 식사량을 줄였다가 과식을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야, 이거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데요? 5개인데? 저도 5개. 우리 다 5개, 저도 5개. 5개예요? 네. 저는 4개. 4개.
5개면 그냥 그럼 보통인가? 우리 다 5개 정도 8개니까 5개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저는 한 저 한번 2개? 2개? 2개 정도. 배 선생님은 확실해요. 2개. 정 교수님, 정 교수님 4개. 저는 4개. 위에 4개라고 적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적으려고 그랬잖아요. 4개. 다 5개, 4개. 네, 기본 네. 5개. 네. 어떻게 네, 알죠? 선생님 지금 두 개, 보시면요. 예. 지금 아주 날씬하신 배효상 선생님을 네. 제외하고 3개 이상으로 체크되신 분들은요.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우리 날씬한 네. 예인 씨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중독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 거네, 그러면. 네,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의뢰 그냥 이렇게 먹는 거 같이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쌀 이외에도 라면이나 빵이나 과자나 초콜릿 이런 것처럼 단순 당류를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정량 이상으로 먹게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쓰고 남은 에너지원 탄수화물들이 혈중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요. 그런 탄수화물을 체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결국은 비만을 또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고혈당 상태는 당뇨가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전재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에서는 이 혈당 자체가 높아진 것을 줄이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를 분비를 하게 되죠. 이 분비된 인슐린 자체는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당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게 되면 분명히 지방 자체가 좀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 쪽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내장 지방은 몸속의 혈관에서 어떤 지방산이라든지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몸속에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 발생하게 되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복부 지방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당뇨 발병의 하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 중독하고 한국형 당뇨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자, 먼저 한국형 당뇨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당뇨의 종류를 먼저 아셔야 네. 되는데요. 당뇨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를 하거든요. 제1형 당뇨는요. 췌장이 망가져서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2형 당뇨는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는 하는데 첫 번째, 그 양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일정량을 분비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도 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것을 제2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형 당뇨라는 건 어디 여기에 속해요? 1형, 2형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국형 당뇨라고 하는 것은 1형 당뇨의 단점과 네. 2형 당뇨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1.5형 당뇨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1형 당뇨와 같이 인슐린 분비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 분비된다고 하더라도 2형 당뇨와 같이 재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 하니까 말이야. 갑자기 뭔가 기분이 축 처지고 그렇죠. 네. 희망을 잃은 느낌인데. 자, 그런데 이 한국형 당뇨가 급증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보다는 체구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의 이제 그 크기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30%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당뇨에는요, 이런 췌장 말고도 간이나 근육 등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크기도 작기 때문에 한국인들에서 당뇨의 발병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밥상이 굉장히 푸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 음식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더 이제 심각한 것은 뭐 인스턴트 음식, 서구화된 음식이 많고 또 가공식품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제된 흰색의 뭐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시켰고 또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당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치는 탄수화물 섭취가 이제 당뇨병의 주된 원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